이번에 보실 물건은 신축급이에요. 그래서 감정가가 7억인데 절반도 못 미치는 3억까지 좀 유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데 과연 왜 이렇게 저렴한가?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되는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8-069고요. 그리고 감정가 7억 3천, 최저가는 이제 반 가격도 못 미친 딱 3억이네요.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다가구 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 그러니까 한 5년 차 정도. 5년 차니까 거의 좀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89평, 건물은 117평. 그러니까 이제 한 중소형 정도 되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김해 진영읍의 열애리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완전한 어떤 시골 느낌인데 또 위치는 지방치고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고 매각 일자는 10월 18일 창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외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전경 같은 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이는 게 해당 오른쪽에 있는 게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그래서 건물이 좀 신축 좀 새 거 느낌이 나죠. 그렇죠? 벽돌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까지 2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간략하게 보면은 지금 2층하고 3층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구, 여기도 두 가구. 그래서 총 네 가구가 거주할 수가 있게끔 된 그런 다가구 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신축 5년차 치고는 관리가 조금 안 된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주차를 총 여기 피로티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총 네 대. 그러니까 이제 해당 가구 수가 네 대이고 총 네 대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이는 이 도로가 이제 보면 한 8에, 이 도로가 10에서 한 12m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어떤 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리라고 끝냈잖아요. 주소가. 그래서 완전한 시골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그 위치가 제가 좀 괜찮다고 했는데, 주변에 이런 식으로 신축 다가구 건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신축 다가구 건물이 좀 많다는 거는 주변에 이제 그 원룸 매물이나 투룸, 쓰리룸 매물이 월세 매물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 해당 경매의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임대 경쟁력을 높여놔야지, 그죠?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아서 빨리빨리 새가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 경쟁력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매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신축이고 해서 월세 놓는 거는 임대나 뭐 전세 놓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변에도 신축 건물, 그리고 이제 보면은 노는 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골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런 다가구 신축 건물 있고 이런 데도 노는 땅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 다가구가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 뒷부분에도 어떤 주택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당장에 아무래도 이제 신축 건물이 많다고 하면 내 거가 이제 만약에 낙찰받고 한다고 하면 내 거가 임대 어떤 경쟁력이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출금리도 오르고 많이 오르고 경기도 썩 좋지 못하죠. 그래서 분양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어떤 건축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신규. 그리고 이제 측면 부분인데요. 측면 부분이고 좀 확대를 해보면 조금 건물 지은 게 약간 조잡해 보이죠. 보시면 이게 경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랑 완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2017년 사용 승인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이니까 그래봐야 5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이런 지붕도 보통 이렇게 안 짓거든요. 이렇게 요새 짓는 건물 거 보면은, 근데 요것도 좀 특이하고 요거랑 왜 색깔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연차 신축이 사실 5년 차면 신축인데 거의에 맞지 않게 건물 외관이 좀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모습이 눈에 띈다. 그리고 신축이 건물 상태도 좀 이런 색깔도 좀 안 맞고, 그리고 언밸런스하고,
그래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을 보면 여기가 사실 제시의 건물이거든요. 제시의. 근데 이제 단차 여기를 완전 썰어 놓은 것처럼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이제 제시인데 이런 제시의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1층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차는 이제 이렇게네요. 외부에 요거 한 대랑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총 네 대가 될 수가 있네요. 근데 네 대라고 해서 총 네 가구잖아요. 근데 이제 한 집당 여기가 추정키로는 한 집당 이제 투룸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여러 식구이 살 수가 있으니까 차 두 대 된다고 하면은 좀 주차 공간은 사실 살짝 모자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갓길에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는 땅들이 있고 이런 어떤 신축 이것도 좀 신축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주택가 이거는 공장 같아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공장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주택과 어떤 이런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나 지적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적도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8에서 10m 도로네요. 12m가 아니라 8에서 10m 정도 되는 도로고, 그리고 아까 제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기어 제시가 있고,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승강기는 없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층 내부가 여기가 이제 출입구 같은데 보면은 이런 거 나무 합판 그 다음에 이런 천장에 있는 어떤 마감이 안 돼 있는 그죠? 이게 천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등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번잡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유치권 신고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고 2층 내부인데 현관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현관을 보면은 보통 2017년이면은 이런 현관 안 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거를 어떤 개축이나 개보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로드뷰를 보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2016년, 17년에 지은 어떤 게 보여지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일도 뭐 약간 흐리긴 해요. 그래서 딱히 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3층 내부입니다. 3층 내부는 이렇게 각각 1호랑 2호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게 타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갈색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3층 위에 보시면 3층 위에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1호인지 2호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락을 쓸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3층에 1호 아니면 2호 중에 어떤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가 공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이제 제시의 건물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시 현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수하고 그래서 뭐 자재나 아니면 기타 창고 용도로 좀 샌드위치 판넬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면들을 보면은 지금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제시가 여기 있고 해서 1층하고 2, 3층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제시가 기역인데 여기 보면은 판넬 창고로 해서 26제곱미터니까 38에 24 한 8평 정도 되는 게 이제 창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층별 안내도인데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1층에는 주차장을 쓰고 있고요. 2층하고 3층은 이제 2개 호. 그래서 총 4개 호인데 공용이랑 이런 걸 빼고 52평에서 복도랑 계단 한 5평 정도 빼면은 한 46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2하면 2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룸으로 사실 잡아놨는데 이게 크게 이게 23평이니까 이게 크게 빠지면 방이 3개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방이 이제 2개, 그냥 투룸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렇게 2, 3층하고 층별 안내도를 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층에서 1호 아니면 2호 중에 그 추가 여분 있었죠. 여기 다락방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게 이제 주인 세대인데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추가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목록 1은 이제 땅이고요. 목록 2가 건물이니까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적용하죠. 그래서 2017년 7월 11일 날 이게 이제 그 말소 기준이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301호, 302호, 201호, 202호 해서 총 4분이 거주를 신고하고 현황 조사 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제 뭐 한 분은 미전임, 그리고 한 분은 20년, 17년, 그 다음에 20년. 그러니까 이제 제일 빠른 게 17년 12월 1일인데 이거보다 또 후순이죠. 그래서 낙찰받고 뭐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주거 임차인 해서 이제 월세가 25만원, 35만원, 그리고 보증금이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를 보면은 202호 이모 씨라는 이분은 전입일자가 오히려 늦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전입일자를 좀 늦게 신고했나 봐요. 임대차 기간을 7월 17일, 그리고 확정일자를 8월 7일, 한 달 하고 조금 한 20일 뒤에 받았는데 그래도 후순이죠.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때 당시 뭐 전세를 7천에 들어와 있나 봐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뭐 35까지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년이고 이제 23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이런 시세를 좀 반영을 못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임대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채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장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 현황에서 장 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차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사대금 2억 원을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억 원 신고를 했으면 지금 총 4개 호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살 거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수리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건물 외관이나 어떤 공사 흔적, 외부로 봤을 때 뭐 샤시나 뭐 옥상 같은데, 지금 옥상은 우리가 못 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억 원을 들였다고 하면 태가 날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고 지금 외관상으로는 안 보여요. 물론 이제 현장을 가면 또 달라질 거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는 사람이 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내부를 뭐 바닥공사나 뭐 기타 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공사대금이 2억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디를 했을까? 과연 이게 진실한 유치권 신고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유치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진정한 유치권인지 판단 안 해요. 그냥 신고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유치권 신고 들어옴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는 입찰자가 알아서 니들이 판단해라 이거죠. 법원은 이제 책임 안 지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렇게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그 유찰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유찰이 되면 가장 큰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은 채권자한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가는데, 지금 보면 채권자가 유진 크레딧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모 부동산 못 투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구 금액이 5억이에요. 근데 이제 감정가가 지금 7억 3천에다가 지금 최저가가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액을 다 못 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그 유찰이 되게끔 지금 7억 3천에서 3억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유찰에 대해서 똥값으로 아주 저렴하게 팔리면 가장 누가 손해보냐면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채권 회수, 채권 방어 목적으로 지금 채권자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 22년 9월 22일 날 이런 신고가 했으면 그 다음에 석 달 있다가, 그죠? 석 달 있다가 채권자가 얘네들 유치권 아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해달라는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불분명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권자 현장을 가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뭐 유치권 있음 이런 노란 현수막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현장 가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 뭐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5층, 여튼 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그거죠.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유 흔적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유치권자의 어떤 그 현수막 있고, 보통 아래 연락처가 있거든요. 이 연락처 전화해 갖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정황으로 이 2억 원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그렇죠? 그런 유치권 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할 거는 이 채권자 있죠. 채권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내부 정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가서 아니면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배제 신청을 했냐 라는 거를 물어보고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볼 건데 본건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교통편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애들, 지금 이게 투룸이잖아요. 투룸으로 잡고, 근데 사실상 3룸, 방 3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애들 있는 뭐 4인 가족이나 4인 식구 같은 경우는, 애들 있는 경우는 학교를 좀 보내기에는 괜찮은 위치다. 그리고 좀 이따 볼 텐데 이런 데가 전부 다 아파트 대단지에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그래서 지금 아파트 대단지에 어떤 그 인프라가 좀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다가구 신축 건물이 해당 위치에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지방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상대로 임대를 놨다 크게 나쁘지 않은 위치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이게 본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무슨 공장, 그러니까 이쪽이 전부 다 그 산업단지예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 진영 쪽이 보면은 진영 장등 중학교, 진영 중앙초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나 이런 편의시설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 있다. 그리고 직장인들 상대로 여기 임대 수요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보면요, 이게 이제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곽이나 시외 쪽으로 빠지기에는 이 버스 타고, 아까도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통편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그 주소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소만 보면은 무슨 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무슨 땅인가 안 사고 싶어지는데, 그냥 그 못 본 걸로 할까 하고 이제 다른 물건 보는데 그러지는 않은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 좀 더 확대를 보면 이렇게 산업단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농공단지 있고, 뭐 김해 공장, 그다음에 사료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굳이 대기업이나 어떤 메이저 같은 경우, 메이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산업단지가 있어서 직장인들 임대나 이런 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진영 IC가 이렇게 있고요.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진영 IC 쪽으로 좀 빠지는데, 이게 이제 진영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기장, 부산 기장 쪽으로 가는 부산 외곽 순환도로랑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외곽으로 빠지기, 차가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 위치죠. 일단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데, 본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숫자 1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그쵸, 여기가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떤 그 다른 원룸 매물이 많다고 하면은 내 거가 또 처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요거밖에 없어요. 원룸하고 투룸인데, 근데 보면 이것도 15년 이내, 그리고 20평이에요. 투룸인데 4천에 45라는 거예요. 그래서 4천이니까 만약에 1000으로 낮춘다고 하면 그래도 50에서 60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투룸의 시세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이긴 하더라도 싸진 않죠. 그렇죠? 시세가, 월세 시세가 꽤나 준수한 편에 좀 속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투룸은 23평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본건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죠. 15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괜찮은 건데도 2000에 45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보다 작은 룸 1.5룸, 그러니까 1.5룸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있고요, 거실 겸 주방, 그 다음에 욕실 뭐 이렇게 있는 게 1.5룸이에요. 미투라고 해요. 미니 투룸. 그러니까 이제 미니 투룸, 정투룸 같은 경우는 방 2개, 그리고 거실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있고, 이런 걸 이제 정투룸이라고 하는데, 여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투룸보다는 좀 작은 1.5룸이에요. 이것도 본건보다 좀 더 오래됐죠. 12평, 평수 더 작아요. 1.5룸인데 500에 40, 본건이 여기 있으면 좀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3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무슨 오피스텔 뭐 이래요. 그래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바닥재도 좀 어둡고, 그렇죠? 에어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짝 그 오래된 약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요새 옵션 같은 거 맞출 때도 지금 이게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탁자에 탁자에 스탠드 TV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탁자에 스탠드를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 어떤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에서 이런 옵션을 맞춰주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공간을 이걸 못 쓰니까 차라리 벽걸이형 TV로 해놓는 게 훨씬 더 공간을 많이 적게 차지해서 좀 더 공간을 크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내 매물을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본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좀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숫자 뭐 이렇게 돼 있죠. 매물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근방에. 근데 이거는 이제 본건보다 더 오래됐죠. 15년. 그 다음에 8평 더 작아요. 근데 528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룸이 528이니까는 보통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싼 데는 15만원짜리도 있어요. 18만원, 뭐 20만원, 25만원. 근데 이 진영 쪽은 그래도 원룸 시세가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층별 월세를 가만 좀 추정을 해보면은, 추정입니다. 해보면 1층은 빼고 2, 3층만 이제 투룸으로 23평 2개 잡고 해서 한 집당 대략 투룸을 45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90. 왜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투룸이, 원룸도 사실 그 28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게, 가장 비싼 게 20평짜리인데 20평짜리가 4천에 45인데 15년 이내고, 근데 본건이 헐 낮죠. 평수도 크고 신식에다가. 근데도 좀 보수적으로 45를 잡았어요. 그래서 총 4개니까 90. 그래서 총 180으로 월세가, 추정 월세가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이제 총평인데, 일단은 가격이죠. 7억짜리가 3억이 됐습니다. 사실 쌉니다. 많이 싸요. 왜냐면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빌라 한 채도 사기가 힘들죠. 그 정도 가격인데, 이 가격 갖고 지방 가면은 건물을 사는 거죠. 3층짜리 건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2017년 승인 5년차 건물인데, 5년차 하면 좀 신축 같은데 로드뷰나 이런 어떤 외관상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관리 상태가.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관리 상태나 이런 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80만원의 월세 수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건 사실 단점으로 작용이 돼요. 그죠? 근데 사실 주거나 이제 편의시설, 교통편은 나름 괜찮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 뭐 학교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공전단지,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 직장인들 대상으로 임대 놓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좀 신축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유치권 신고가 2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어떤 진실된 진짜 유치권자라고 하면 이거를 2억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2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치권자, 아까 말한 것처럼 2억 원 신고한 유치권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개보수한 흔적이 있는지, 2억 원어치를 개보수한 흔적이 있는지, 내관이나 외부나 옥상은 못 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자, 아까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죠. 그래서
그런 근거가 뭔지, 배경 신청한 그 배경이 뭔지, 그래서 들어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진실로 없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사실 어떤 2억이 아니라 만약에 뭐 진실된 유치권인데 나 5천만 원만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의 금액,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진실한지 아닌지 있다고 하면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배제 신청을 한 건데 완전하게 유치권이 없는 건지를 판단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이 안 쓰면은 입찰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신축급 7억짜리가 3억으로 정말 저렴해졌는데 과연 사도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